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 문제도 센수학부터 한다. 1교시는 요거 질문 받으면 될 것 같고 2교시에 진도 나가면 딱 맞을 것 같다. 센수학에서 그 균합적 정의하고 시그마에서 그 맨 마지막 문제 각 유형별 맨 마지막 문제들 위주로 제가 선별했습니다. 1167번. 자, 첫 항이 나왔고 8의 8제곱. 우와, 그냥 두자. 이게 뭐지? 라고 했는데, 자, 치환이야, 치환. 로그를 쓰고 있다고 해서 뭐 하나씩 구해보라는 건 아니고요. 로그 2의 an이라고 하는 요 녀석을 그냥 퉁쳐서 bn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bn. 그러면 왼쪽에 있는 건 뭐가 돼? 요 n 자리에다가 n 플러스 1 집어넣은 거잖아. 맞니? 그래서 bn 플러스 1이 bn에다가 마이너스 2. b가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다. 공차가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뭘 알아야 되냐면 첫 항을 알아야 bn 구할 수 있고 an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야. 맞니? 그럼 첫 항은 네, 여기다가 1 집어넣은 거니까 로그 2의 a1이다 라고 할 수 있을까? 됐지? 자, 그런데 a1이 8의 8제곱입니다. 자, 8의 8제곱은 뭐랑 똑같죠? 먼저 쬐끄만 8부터 내보내면 8에다가 로그 2의 8인데 얘도 사실은 3이잖아. 그지? 그래서 8, 3, 24라고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됐어? 자, 그래서 bn이라고 하는 녀석은 공차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n이라고 쓰고 첫 항이 24입니다 라고 해서 플러스 26 이렇게 할 수 있겠니? 자, 요게 일단 돼야 돼, 얘들아. 이제 좀 할만하지? 이렇게 쓰는 거? 요게 bn 되겠고 내가 원하는 건 an이야. 그럼 an은 로그 2의 an이다 이렇게 치환한 거니까 다시 얘를 지수로 고치는 거 기억나니? 지수로 고치는 거? 로그. 그래서 an은 뭐라고 할 수 있어? 2를 위로 원위치 시켜주니까 우변을 밀어 올려서 마이너스 2n 더하기 26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 여러분 K를 물어봤는데 AK라고 하는 것은 8의 8제곱의 역수다. 그러면은 8의 마이너스 8제곱 이렇게 써도 되겠니? 너희들 지수로고 잘하던데. 괜찮지 이거? 그렇다고 해줘. 맞지? 네. 자, 그러면 2의 몇 제곱? 마이너스 24제곱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뭐 되는 거? K를 집어넣어서 이거 되는 거니까 K 집어넣어서 결국은 얘가 마이너스 24 되는 게 뭐니? 라는 질문. 따라서 K 값은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1 되네. 1 아니죠? 2K가 50이니까 25다. 자, 여기서부터는 뭐야? 여러분, 이거 마이너스 이놈이잖아. 이거 오른쪽으로 넘겨도 상관없지. 얘가 뭐인 거죠, 여러분? 이 대표꼴 몇 번이야? 1번이라고 기억하면 되지, 그냥. 대표꼴 1번. 자, 여기다가 직접 대입해서 변변합으로 가도 되지만, 첫 항 나왔으니까 바로 한번 가볼까? 잠깐만, 이거 대표 1번 꼴인 거 기억나? 또 표정 모르겠어. 대표 1번 꼴. 이거 an 플러스 1은 an에다가 플러스 fn. 요거 대표 1번 꼴. 그거잖아. 그건 얘 이쪽으로 넘긴 거라고. 요 상태에서 an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했어? 자, 일일이 대입해서 변변합으로 가려면 이미 늦다고 했다. 외워놔도 좋습니다. 나중에 얘를 부르는 이름도 있어요. 개차수열이라고 해서 되게 중요해. 자, 너는 첫 항에다가 더하기니까 얘를 여기에다가 1부터 n-1까지 대입한 걸 더하면 돼. 근데 우린 그걸 시그마로 표현할 수 있어. 여기에다가 k로 고친 다음에 1부터 n-1까지 대입해서 더하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괜찮니? 그쵸? 요거 1번 꼴. 그거잖아. 자, 그래서 AN은 바로 갑니다. 첫 항 2예요. 앞에 보니까 더하기. 지금 K는 1부터 n-1까지 더할 건데, 너를 K로 고치니까, 암산해볼까? 너를 K로 고치니까 뭐 할까? 이 자리에다가 부분 분수로 찢어버릴 수 있지. 오케이? 찢어버려. 그래서 K분의 1,
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처리하면 우리는 요 시그마를 계산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됐나? 자, 하나씩 대입해도 되는데, 자, 이제 느낌 올 거야. 뒤가 크면 예쁘게 사라진다 그랬지. 그럼 결국은 1 집어넣은 거 앞에 거 살아요. 1분의 1. 그 다음은 쫙쫙쫙쫙쫙쫙 죽어. 죽다가 맨 마지막 거 집어넣은 거 뒤에 거 살아요. 그게 다 죽고 마이너스 n-1 집어넣으니까 n분의 1 이렇게 되니 이겁니다. 자, 그래서 AN은 뭐냐 봤더니 앞에 2도 있었으니까 얘랑 처리해서 3-n분의 1이다 라고 잡을 수 있겠습니다. 됐니? 됐지? 자, 최종 답은 여기다가 30 집어넣고 여기다가 5 집어넣어서 빼라고 했는데 앞에 있는 3은 항상 덜러붙어 있는 녀석이니까 그냥 여기다가 뭐 집어넣으면 돼? 에이, 써볼까 그냥? 얘는 3-30분의 1에서 빼래. 3-5 집어넣으니까 5분의 1. 그래서 요거 계산한 게 답입니다. 괜찮지? 자, 얘는 대표 몇 번 꼴? 2번 꼴. 이게 들어와야 돼. 이거 그냥 무의미하게 넣어볼까 뭐 나올까 이게 아니라 이미 좀 대표적인 꼴들은 기억하자는 겁니다. 자, 그럼 한 번 더 쓸게요. 대표 2번 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FN에다가 AN 이렇게 생겼는데 결과적으로 AN은 첫 항에다가 요놈에다가 1부터 n-1까지 집어넣은 걸 뭐하라? 곱한 걸. 네, 곱한 걸 가셔야 됩니다. 근데 곱을 따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두는 거야. 얘가 어떻게 된다고요? 얘가 소거되거나 또는 계산이 가능한 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얘도 한번 가볼게. 그럼 N은 첫 항 1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자, 뭘 집어넣어? 1 집어넣습니다. 1 집어넣으니까 2 되겠고 2 집어넣으니까 3 되겠고 그 다음에 4 되겠고 따따따 마지막까지 n-1 집어넣으니까 n 되지 않니 이렇게? 맞니? 아, 나 여기에다가 1부터 얘는 첫 항인 거고 얘는 첫 항인 거고 됐어? 결국 뭐예요 여러분? 1부터 n까지 싸그리 곱한 거지. 근데 우리 얘는 뭐로 표현할 수 있지요? n 팩토리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놀랬니? 오랜만에 이 기호 나와서. 자, 아니면 아주 원초적인 방법도 하나 있습니다. 하나씩 구해보자. 첫 항이 1입니다. 원초적인 방법. 두 번째 항도 구해봅니다. 여기다가 뭐 집어넣죠 얘들아? 1 집어넣습니다. 자, 1 집어넣으니까 2 곱하기 A1이 1이니까 이렇게 쓸게. 됐어? 자, 그 다음 세 번째 항 구해봅니다. 그럼 저기다 2 집어넣습니다. 그럼 앞에가 3이 되고 A2가 되는데 A2는 바로 위에서 2 곱하기 1과 같다고 했으니까 맞네. 그래서 AN은 n 팩토리얼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 자, 더 중요한 건 사실 이 뒷부분이야. 12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물어봤는데 우와 1000? 미쳐버리겠네. 자, 한 번 더 물어볼게. 예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3 더하기 6 더하기 9 더하기 11을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뭡니까? 2지. 2 돼야 돼. 왜 2입니까? 설마 다 더해서 나누지 않았지 얘들아? 3의 배수, 3의 배수, 3의 배수. 다시 말해 3으로 나누어 떨어지니까 3으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것만 나눠도 충분하다는 얘기야. 괜찮지? 자, 그 얘기입니다. 120인데 자, 여러분 요거 한번 나열해 볼게. 얘가 어떤 수인지. 1팩, 2팩, 3팩, 4팩, 5팩, 6팩. 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자, 선생님 여기서 그냥 멈출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팩토리얼은 6팩토리얼까지는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0팩부터 시작해 볼까? 0팩은 1이죠 라고 약속했다. 이거 팩이라고 읽지 얘들아? 팩토리얼 너무 기니까 그냥 얼굴에 바르는 팩처럼 팩 하면 돼. 1팩은 1이고 2팩은 2입니다. 괜찮지? 자, 3팩은 바로 위에다 뭐 곱한 거야? 3 곱한 거니까 6이라고 하시면 돼요. 4팩은 뭐지? 4팩은 24 되겠죠. 5팩은 5팩이 이제 120이 됩니다. 양변에 5 곱하는 거니까. 120 나왔네. 6팩은 720입니다. 그
근데 여러분 6팩부터는 5팩에다가 6을 곱한 거니까 이 뒤로는 전부 다 뭘 가지고 있다? 120을 무조건 가지고 있다. 사실 5팩도 가지고 있다. 이 뒤에 것들은 싹 다 뭐가 되는 거야? 120의 배수가 되겠지 그러면. 됐니? 그래서 뭐만 나눠봐도 요것만 나눠봐도 충분하다. 할 수 있지? 자, 그래서 6팩토리얼까지는 외워두십시오. 예, 그치? 경우의 수 할 때도 아주 편합니다. 나중에 방정식 풀고 할 때도. 됐지? 이거 어설프게 보고 등차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말로 하면 이거 아니에요? 앞에 두 개 항을 더해서 그 다음 항을 만든다. 이런 느낌이지. 자, 잠깐 써볼게요, 얘들아. A1, A2, 3, 4, 5.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얘는 1, 1이라고 줬어. 그럼 A3은 뭐냐? 여기다가 1 집어넣으니까 1, 2 더한 거야. 2 된다는 얘기야. 자, A4는 여기다가 2 집어넣으니까 2, 3 더한 거야. 3 된다는 얘기야. 얘는 5 된다는 얘기겠지. 여러분 규칙이 보이죠 지금 이렇게. 그런데 자 얘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뭐냐면 위에다 하나 써주세요. 이렇게 생긴 수열을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부릅니다. 누가 처음 발견했을까? 예, 피보나치 라는 수학자가 제 기억이 이탈리아인가? 약간 이탈리아 막 오페라 약간 느낌 나죠? 피보나치 수열인데 제가 아까 뭐 옛날에 잠깐 했지만은 제가 초창기 때 강사 초창기 때 제가 잘못 이해를 하고 저게 처음에 저게 저 피자가 조개 피자 어디서 제가 그걸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개 피자인 줄 알고 어느 수학자가 그 수학 문제를 풀다가 너무 고독에 휩싸여서 해변가를 걸으면서 산책을 하다가 조개 모양의 조개 껍질 알지 얘들아? 조개 껍질에 무늬가 이렇게 있잖아요. 막 빗살무늬처럼 이렇게. 그 빗살무늬를 딱 보다가 이 빗살무늬의 규칙을 가지고 있네. 이러한 규칙을 가지고 있네. 해서 발견했다라고 해서 한자로 조개 피자를 이용해서 피보나치 수열 이렇다고 제가 어디서 들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이탈리아 사람이 무슨 한자 조개 피자를 하겠냐? 강사 처음 할 때. 예, 그래서 제가 그때 한참 수학자들 역사책 읽는 거에 좀 빠져가지고 좀 많이 읽고 했었는데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냥 이탈리아 수학자 이름이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규칙은 보이지만 뭐가 없냐면 얘는 일반항을 구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 규칙이 보이는데요? 규칙이 있다고 해서 전부 다 일반항을 구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자, 피보나치 수열은 앞에 두 개 더해서 다음항을 만든다. 이렇게 기억을 해놔. 앞에 두 개를 더해서 다음항을 만든다. 인데 일반항을 구할 수 없다. 인데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꼭 집요한 녀석들은 또 선생님 아니던데요. 네이버 검색하고 찾아보니까 있던데요. 있습니다. 근데 왜 없다 하느냐? 고등학교 수준을 뛰어넘어요. 일반항이 엄청 크고 복잡해. 막 되게 커. 궁금한 친구들 한번 찾아보시오. 저 옛날에 이거를 좀 뭐 해가지고 한 적이 있는데 뭐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없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야. 내신에도 안 나오고 수능에도 안 납니다. 지금 일반항 구하라는 얘기 아니라는 얘기야. 자, 근데 이 값을 구하면 됩니다. 되게 신기해. 일반항은 못 구하지만 값은 구할 수 있습니다. 잘 봐요. 요거 계속하면 A10도 금방 구할 수 있겠지. 두 개씩 더하면 되는 거니까. 자, 이거 한번 볼까 얘들아? 근데 일반항은 구해서 집어넣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야. 내가 이런 거 때문에 뭐라고 설명했냐면 여러분 봐봐요. 분모가 곱으로 표현됐지. 뒤에서 앞을 뺀 게 어디 있어? 뒤에서 앞을 뺀 게 여기 있지. 선생님 무슨 말? 잠깐만 다시 한번 쓸게 얘들아. 봐봐. AK 플러스 1 AK 플러스 2인데 분자가 AK잖아 얘들아. 여기다가 KKK 집어넣어봐. 그럼 AK는 뭐랑 같을까? 얘를 이쪽으로 넘긴 거랑 같겠지. 넘겨볼게. 그럼 AK 플러스 2 넘겼다 빼기 AK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니? 그러니까 AK를 이렇게 고친 거야.
저 식을 이용해서. 괜찮아? 자, 그러면 요래 찢어버려. 자, 찢어주니까 하나 약분 되겠고 AK 플러스 1분의 이렇게 마이너스 A K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생겼다고. 여기에다가 뭘 넣으라고 얘들아? 1부터 8까지 집어넣어서 다 더해봐봐 이 말이야. 괜찮아요? 자, 금방 보일 겁니다. 자, 여기다 써보자. 1 집어넣으니까 A2분의 1 집어넣은 거다. 더하기 2 집어넣으니까 선생님 느낌 왔어요. 벌써 느낌 왔어. 2 집어넣으니까 뭐지? A4분의 1 해서 어디까지 갔다? 마지막 8까지. 8 집어넣으니까 A9 A10 이거 물어본 거다. 그래서 연속해서 사라지고 결국 남는 것은요. 자, A2분의 1 A2의 역수에다가 너는 A10의 역수를 뺀 게 정답입니다. 자, 이거는 그냥 1 집어넣으면 되겠지 얘들아. 그래서 빨리 A2를 구하는 거야. 계산해서. A10을 구하는 거야. A10 구할 수 있지? 20 더해가니까. 그 집어넣어서 이거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설마 이거를 막 8이 아니라 이거 80 이런 거 물어보면 이제 잡혀가 안 돼. 이런 거 안 물어봐. 한 10개 미만으로 물어볼 겁니다. 됐어? 요거 피보나치 수열인 거, 피보나치 수열을 딱 인지하는 게 중요하고, 이건 일반은 못 구하지. 구하려고 여기서 시간 잡아먹으면 안 돼. 알았어? 요거. 자, 180번이었습니다. 자, 하나씩 넣어볼게, 얘들아. 1, 2, 3 더한 게 10입니다. 다음 2, 3 쭈루룩 3개 2, 3, 4 더한 것도 10입니다. 3, 4, 5 더한 것도 10입니다. 뭐 이런 얘기야. 뭐 이런 얘기야. 자, 먼저 여기서 이제 하나씩 찾아가면 되거든, 얘들아. 자, 중복되는 게 보이죠? 중복되는 게. 얘네들을 변변 빼봐, 한번. 빼면 2, 3, 2, 2, 3, 2가 이렇게 사라지겠고, 위에서 아래 뺐다. 그러면 A1 빼기 A4가 빵이에요. 그래서 A1과 A4가 같다는 걸 알게 되겠고. 자, 같은 방법으로 이번엔 여기에서 요거를 빼봅니다. 그러면 3, 3, 2와 4, 4가 빠지고, 같은 방법으로 암산될까? 이쪽도 0이 될 테니까 2에서 5 뺀 게 빵이니까 A2와 A5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괜찮아? 자, 그럼 우리 쓰지 않았지만 모두 같을 것 같아. A3와 A6도 같겠죠. 이해되니? 자, 이런 식으로 반복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뭐 더 넣어봐도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여기 이렇게 얘가 1, 2, 3인데 그 다음에 A4부터는 다시 동그라미, 네모, 세모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야 지금. 이해됐어? 자, 그럼 봐봐요. 여러분 7이 A7이 3이라는 얘기는 6하 7항은 뭐랑 같을까? 얘는 A1이랑 같은 걸 말하겠지. 괜찮니? 더 안 해보긴 했어. 그 다음 A12는 어떻게 될까? 지금 주기가 3인 거니까 3개씩 끊어가면 하니까 얘는 A3이 5라는 얘기랑 똑같겠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얘는 3이 반복되고 있고 이렇게 여기는 지금 3의 배수, 얘는 5가 반복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괜찮니? 자, 마무리해 봅시다. 101은 주기가 3이니까 3으로 나누어서 나머지 생각하면 이제 복소수 i 할 때처럼 이런 101은 3으로 나누면 나머지 얼마죠? 2지. 잠깐 어떻게 계산했어요? 3의 배수 찾는 방법. 그렇죠. 네. 그런데 3의 배수 어떻게 찾아? 그렇지. 그냥 물어본 거야 혹시. 네. 여러분 이거 3의 배수야 아니에요? 맞아? 나누지 않지? 배수 찾기. 각 자리의 수의 합이 3의 배수이면 3의 배수인 거지?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이 15니까 3의 배수야. 안 나눠봐도. 그러니까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이 2니까 얘는 3으로 나누면 2가 남는다고. 얘는 2가 남는 거니까 얘는 A2랑 같은 거라고 하면 되겠고요.
얘는 뭐랑 같은 거다? 얘는 A1이랑 같은 거겠지, 이렇게. 됐나? 그럼 A2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조금 전에 우리가 쪼로록 색에 대해서 10 된다고 했으니까, 얘도 뭐 되는 거야? 얘도 2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이렇게? 쪼로록 더해서 10 된다고 했어. 얘도 2 되겠지, 이렇게. 해봐. 와, 얍, 얍.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 쪼로록 3개씩. 됐어? 그래서 A2의 값은 2라고 하면 되겠고, A1은 3이 될 테니까, 정답은 6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지? 주기 찾아라. 자, 첫 항은 2분의 3 나왔고요. 자, A2부터 물어봤어요. 여러분, 이런 기니디 문제는, 자, 기억해놔. 기니디 문제는 항상 기억에서 뭘 물어보냐면, 이 문제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예제를 줘, 보통. 예제. 그래서 기억이 정답일 확률은 매우 높습니다. 니은은 기억에서 얻은 사실을 좀 일반화시키는 유형들이 많아요. 일반화시키는 것. 그리고 디귿이 문제돼. 디귿은 기억에서 얻은 아이디어와 니은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디귿에다가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통계를 내보면, 또 수학하는 사람 통계 좋아하잖아요. 기니디 문제에서 기억이 정답으로 들어갈 확률이 거의 70% 이상입니다. 재작년인가요? 뭐 수능에서 정답이 기니디 문제인데 기억이었죠. 그냥 기억 하나. 네. 그래서 찍은 애들이 더 많이 맞았던 적이 있습니다. 한 3년 전인가? 수능에서. 네. 수능 얘기 그만할게요. 자, A2 물어봤어요. 자, 이게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한번 넣어보자, 그러면. S1은 3배, A1에다가 A2, 요게 성립한다는 얘기인데, 근데 얘들아, S1하고 A1은 지구가 멸망해도 항상 같은 거 아니야? 같은 거잖아. 그러면 결국 얘가 뭐가 돼야 돼? 얘가 1 돼야 되는 거 맞지, 얘들아? 그러니, 그래서, A2가 3이다가 맞습니다. 기억. 자, 다음. 니은 물어봤는데, 요거 위에서 이제 유형을 하나 있죠. AN과 SN으로 이루어진, 귀납적 정의인데, 이렇게 한번 쓸게요. 한 번 더 쓸게요. 여기다가 SN이. 자, 근데 얘들아, 저 분수 형태 우리 너무 싫어해. 양변에 그냥 3을 곱해서 우리 처리하자. AN에다가 AN 플러스 1이라고 쓸게. 자, 이게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는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어도 n 플러스 1을 집어넣어도 성립한다. 위에다가 쓸게요. S, n 플러스 1,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 맞나? 자, 그런 다음 얘네들을 변변 뺍니다. 그럼 위에서 밑에를 뺐으니까 3으로 묶어내면, 자, 뺐다 얘들아. 우와, 빼니까 여기서 이거 뺐다 얘들아. 뭐로 묶어낼 수 있지? 얘로 묶어내면 n 플러스 2가 남고 an이 남다 이렇게 되거든. 그럼 여기 뭐 들어가냐? 위에서 아래를 뺐다고요. 자, 바로 한 줄 줄일게. 여러분 얘는 뭐랑 똑같니? 얘는 an 플러스 1과 같은 거 아니니? 맞지? 그러면 얘하고니까 얘가 얘들랑 결혼이 나오니? 됐어요? 그래서 우후 an 플러스 2 마이너스 an이 바로 3이다. 왜 4라고 해? 3인데. 맞아?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것만 봐. 얘만 봐봐. 딴 거 보지 말고 얘만 봐봐. 이게 성립한다고 해서, 자, 다시 한번만 더 예쁘게 써볼게. 여기 이쪽으로 넘겨버리면 an에다가 더하기 3 이렇게 나왔어. 이게 성립한다고 an 자체가 등차라고 단정할 수 없어요. 요것만 봐서는 안 돼. 왜 그렇죠? 두 칸 갈 때마다 3씩 더하는 거지. 그럼 그 중간에 있는 값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잖아, 지금. 맞아? 다시 두 칸 갈 때마다 3씩 커지는 거지. 그 중간에서는 뭐가 될지 모르. 예를 들어 이런 거 얘들아. 1이야, 0이야, 4야, 왜 계산해야 되죠? 5야, 7이야, 이런 거 안 봐봐. 그럼 여기에서 이쪽으로 갈 때 두 칸 갈 때마다 3씩 커지는 거 맞지? 근데 뭐야, 얘도 뭐니? 그게 일반적인 거거든? 그런데 얘는 지금 우리가 어떤 두 개의 값을, 제가 아까 기억은 뭐라 그래? 기억은 항상 이 문제의 방향성을 제시한다고. 첫 항 줬죠. 두 번째 항도 줬지. 그럼
자, 홀수항들이 어떻게 커지는지 짝수항들이 어떻게 커지는지를 준 거나 마찬가지야. 얘가 뭐죠, 여러분? 2분의 3이라고 그랬죠. 전체를 보는 거야, 이제. 얘가 뭐라고 그랬죠? 3이라고 줬지. 얘는 뭐일 것 같아? 여기다가 3을 더하는 거지. 얼마야? 2분의 9. 여기다가 3을 더하니까 6 되겠지, 이렇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전체가 쪼로록 일관된 규칙을 따르는지만 확인하면 되는데, 땡큐. 얼마씩 커지고 있죠? 2분의 3씩, 2분의 3씩, 2분의 3씩 아주 예쁘게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홀수항들, 짝수항들이 절묘하게 만나는 어떤 특이한 케이스였다. 일반적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랬지? 1, 2를 줬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A2가 3 말고 다른 게 나왔다면 결과도 달랐겠지, 당연히. 이해됐어? 그래서 너도 D것은 등차가 맞다. 답은 4번 되겠습니다. 균합적 정의가 요즘 수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이 바로 이런 겁니다. 구간에 따라서 균합적 정의를 이렇게 구분해 놓고 이걸 만족하는 첫 항 혹은 어떤 특정 항들을 한번 구해봐라 이건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요거하고 잠깐 쉽게 수영도를 이용하시기를 권합니다. 수영도. 자, 수영도는 보통 경우의 수를 할 때 우리가 많이 쓴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이런 문제 풀 때 더 많이 쓰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 앞에 두 개를 비교해, 이게 되게 좋아. 이거 그냥 수식대로 넣어보자 이게 아니라, 먼저 좀 리딩해, 리딩. 이런 의미구나. 아, 이런 의미구나. 자, 뭐냐면, 앞에 두 개를 비교해서, 뒤가 크면 걔네들을 더한 게 그 다음인 거야. 선생님, 그럼 요것만 놓고 본다면, 위에 있는 것만 놓고 본다면, 요거 봐봐. 이거 아까 뭐라 그랬죠? 앞에 두 개 더해서 다음 항을 만든다. 무슨 수열?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했지, 얘들아. 이해돼? 두 개 비교해. 뒤가 크면, 다음 얘는 뭐야? 오히려 앞이 크면, 앞에 거 2배에서 뒤에 거를 뺀 게 그 다음 항이다. 이런 원리인 겁니다. 괜찮아? 자, 지금 알려준 게 있죠. A2를 알려줬습니다. A2. 그 다음에 A4도 알려줬습니다. 사실 요거는 쉬운 거예요. 왜냐면 얘를 주고 얘를 줬다는 얘기는 그 가운데 것은 뭐 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규칙에 따라서. 자, 그래서 일단 얘가 마이너스 2라고 나왔고요. 얘가 4라고 결론이 나왔으니까 A3을 한번 찾아보겠고, 그로 인하여서 A1까지 한번 찾아봐라. 모든 경우의 수를 찾아봐라. 이 말이야. 가볼게. 자, 그럼 일단 너가 될 수 있는 건 뭔지 몰라. 얘네들을 지지고 볶고해서 4가 나왔을 거 아니야. 맞니? 그럼 얘를 모르니까 일단 X라고 한번 잡아볼게. 자, 위에 봐봐. 그럼 이 X가 마이너스 2보다가 큰지 작은지 알아 몰라? 모르지. 그거에 따라 계산법이 달라지는 거니까 너는 너보다가 크거나 같을 수도 있고, 아, 너는 너보다가 작을 수도 있어.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니? 먼저 X를 찾아야 된다고. 맞아? 가볼게. 만약에 얘가 컸다면 얘네들을 뭐 한 게? 뒤가 컸다면 더한 게. 아, 더해봐. 마이너스 2와 X를 더한 게 요놈이었을 거야. 잠깐만, 그냥 예쁘게 써도 됩니다. 컸다면 너희 둘을 더한 게 너일 거야. 그래서 X를 구해보니까 6이 나옵니다. 자, 6이 답이 될까요? 진짜 이걸 만족해야 되는 거지. 맞네? 오, 6 맞아. 6 되네. 요거 6 됩니다. 6 쓸게. A3가 6 될 수 있어. 그 다음, 요때도 한번 가볼게. 자, 오히려 마이너스 2가 X보다 더 크다. 그때도 4가 나왔으니까. 자, 이때 계산법은 오히려 뒤에 게 작을 때는 앞에 거 2배, 요거 2배 마이너스 4, 2배에서 뒤에 거를 뺀다. 이렇게. 그래서 X값 계산해보니까 마이너스 8 나옵니다. 어때?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거 맞죠? 됐니? 그래서 뭐가 나왔다? 마이너스 8도 된다. 자,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자, 불안하면 중간 검토를 할게요. 네가 6이면 크니까 더해서 4 맞고, 네가 마이너스 8이면 너보다가 작으니까 앞에 거 2배에서 이거를 빼니까 나오는 거 맞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A3이 될 수 있는 건 몇 개? 6 또는 마이너스 8 두 개 다 됐습니다. 괜찮아? 같은 방법으로 첫 항을 한 번 더 합니다.
첫항이. 자, 이제 x 썼으니까 우리 다른 문자 써보자. 첫항이니까 우리 a라고 써볼까? 이제 느낌 올 거야. 아, a가 이렇거나 아니면은 얘가 요렇거나 작거나 여기에서. 아, a가 결과가 달랐기 때문에 a가 마이너스 2보다가 이렇거나 아니면 크거나. 자, 바로 가볼게. 이쪽 지우고 가도 상관없습니다. 자, 어때? 결과가 6이고 결과가 마이너스 8이어서 총 4번 계산하면 돼. 자, a가 마이너스, 그러니까 d가 얘보다 크면 두 개를 더한다고 했으니까 a 마이너스 2 이렇게 풀어버리면 a 값이 뭐 나와요? 8 나오지 얘들아. 근데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 더 작아야 되는데 탈락이야. 나왔지만 탈락이야. 오히려 d가 마이너스 2가 a보다 작아요. d가 작으면 앞에 거 2배. 너는 2배. 2a에서 이거를 뺀다. 플러스 2가 되겠네. 이렇게. 그래서 a 값은 2 나옵니다. 2 마이너스 2보다 맞네? 맞아. 그래서 하나 찾았습니다. 2. 자, 같은 방법으로 자, 너는 오히려 뒤가 크면 두 개 더 한다고 했으니까 a 빼기 2. 그래서 a 값 찾아주면 넘어가서 마이너스 6 되겠습니다. 너도 되네? 그죠? 마이너스 작은 거 맞으니까 너도 되고. 밑에 나면 안 되지 않을까 하나는? 뒤가 작으면 오히려 앞에 거 2배. 앞에 거 2배에서 뺍니다.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다. 그치? 앞에 거 2배에서 이걸 빼니까. 그래서 구해주면 a 값이 나오긴 나오죠. 마이너스 5 나오죠? 마이너스 5가 나오지만은 마이너스 2보다가 오히려 크기 때문에 버립니다. 그래서 가능한 a 값은 2 또는 마이너스 6. 두 가지 되겠네. 됐지? 자, 이렇게 수용도를 그려가면서 이렇게 한 가지씩 케이스를 따져봐라. 자, 이게 6-4번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발음이 조금 어려운데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얘가 어떤 수열인지를 언급하지 않고 식으로 표현하는 거다라고 했죠. 그 식을 보고 우리는 등차네, 등비네. 때론 이름이 있는 건 아닌데 우리가 임의로 이름을 정한 것도 있죠. 뭐가 있지? 대표 1번 꼴, 그 다음에 대표 2번 꼴. 원래는 변변합, 변변곱. 그러니까 등차 등비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라고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그거 보다가 지난 시간에 딱 하나 있는데 3번. 어떤 거죠? 등차도 아닌 것이 등비도 아닌 것이 잡종. 별로 안 좋은 말인가? 믹스견? 믹스견도 안 좋다. 그게 그거. 혼합? 혼혈? 사람 아니잖아요. 혼혈? 믹스견이 그냥 섞어놨다. 어쨌든. 장애는 어디서 나온 거야? 장애? 뭐라고? 살짝. 아니 그렇다고 해서 이거 오래됐는데 쟤도 그 말 들었어. 뭐 여기에다가 이렇게 생긴 수열이라고 해서 뭐 장애가 있는 수열이다라고 하긴 좀 그렇잖아요. 이런 거지 얘들아. 등차도 아닌 것이 등비도 아닌 것이, 그러니까 상수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꼴. 자, 어떻게 했던지 기억납니까? 이거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제가 알려줬습니다. 이게 뭐 개차 수열을 하는 방법도 있고 아까처럼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변변차로 가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 그 중에 제일 효율적인 방법 한 번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첫 항이 4라고 한번 나왔다고 칩시다. 자, 그럼 뭐 해야 돼? 두 글자만 기억하면 돼. 두 단어만. 변형하고 치환한다만 기억하면 돼. 근데 변형을 하기 위해서는 얘를 갖다가 짠 하고 흔들 텐데 흔들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상수를 구해서 간다고요. 그걸 알파라고 해보자. 얘를 구하는 방법은 뭐다? 1-3분의 여기에서 요거 뺀다는 얘기야. 분의 1 하시면 됩니다. 이거 숫자 잘못 잡았네. 2분의 자, 그러면 이쯤에서 쓱 제가 이거를 6으로 딱 고치죠. 이렇게. 그렇죠? 고치면 계산하기 쉽겠죠? 이렇게 뭐야 이거는. 마이너스 2분의 6 되겠습니다. 마3 됩니까? 이렇게 됐나? 자, 그리고 얘를 흔듭니다. an 플러스 1에서 알파를 뺀다. 빼니까 플러스 3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요 3으로 묶어낸다. 요 앞에 3이야. 그리고 an에다가 빼니까 플러스 3이 된다. 여러분 얘하고 얘하고 같은 놈입니다. 확인되죠? 9 빼기 3 됐지?
자, 이렇게 변형하면 치환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우리 아까 처음 풀었던 문제도 얘랑 매우 유사합니다. BN이라고 잡아보자. 그럼 얘는 BN 플러스 1이 될 거야. 맞지? 그럼 BN이 무슨 수열이다? 등 비수열이다. 공비가 3짜리 되겠고, 그러면 첫 항만 구해서 집어넣으면 된다 해서 첫 항은 A1에다가 여기다가 1 때려 넣으니까 플러스 3이 되어서 7입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바로 이어서 가볼까요? 우리 그냥 지금 힘을 너무 많이 줬나? B에는요, 쌤, 첫 항이 7이에요. 공비가 3이에요. n-1 이렇게 적을 수 있겠네? 됐나? 내가 원하는 건 AN입니다. 이제는 저 플러스 3이 필요 없습니다. 넘어가니까 7 곱하기 3에 n-1에다가 빼기 3이요 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지 얘들아? 자, 얘가 너무너무 유명하니까. 자, 요 앞에 있는, 특히 여기 3자가 되게 중요하거든. 요 3이 결국 요 3으로 오고, 얘가 결국 요 공비 자리까지 여기까지 오게 되거든. 그래서 여기다가 너무너무 유명하니까 이름까지 정해줬다고 했죠. 성이 뭐라고요? 개시라고, 개시. 그죠? 개공비. 예. 개공비라고 부르시면 돼요. 개공비, 개공비. 이렇게 해서 좋아. 자, 볼게. 자, 우리 이제 몇 개, 요거하고 증명 2개 하면 끝이야. 증명은 그냥, 저런 게 있구나. 요런 느낌만. 어차피 지금 해봐야 큰 어떤, 기억에 남는 건 없을 겁니다. 자, 얘는 뭐냐면, 말로 나와 있지만 이거를 식으로 한번 표현해봐라. 이런 겁니다. 어떤 자동차에 32리터의 휘발유가 들어있다. 전날 들어있는 휘발유 양을 반을 사용하고, 자, 최초의 양은 32예요. 32. 단위 생략. 반을 사용하고 8리터의 새 휘발유를 새로 넣는 시행을 반복할 때 N1 후 들어있는 양을 AN이라고 할 때 A6이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 얘는 32는 처음이 아니야. 그냥 초기 상태야. 하루가 지난 게 아니죠. 그럼 우리 하루가 지났을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 하루가 지나면 이 중에 반이 사용돼. 2분의 1밖에 안 남아. 맞지? 그리고 여기다가 추가로 얼마? 8을 더한 것이 바로 N1 후, 첫날 후 남아있는 양이야 라고 할 수 있겠네. 괜찮니? 자, 계산할 수도 있죠, 얘 지금. 자, 그럼 둘째 날은 어떻게 됐을까? 얘들아, 둘째 날. 자, 직접 해보는 거야. 둘째 날은 그 전날 남아있는 것에 얼마? 반이 사용됐으니까 반밖에 안 남았지, 얘들아. 그리고 플러스 8을 한 게 그 다음 날이 되겠죠. 이해되니 얘들아? 이거야. 그러면 n번째 날이 남은 게 있겠죠. 그 중에 절반이 남고 플러스 8을 한 게 바로 그 다음 날이 되겠네. an 플러스 1 이렇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니? 자, 우리 뭘 찾았다? 균합적 정의식을 하나 찾았다. 저 말로 된 걸 식으로 표현한 거야, 지금. 그리고 초기 값을 우리가 구한 겁니다. 자, 여기서 애들이 제일 많이 오해하는 게 초기 값이 32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루가 지난 거니까. 자, 그래서 A1의 값은 계산하면 얼마? 24가 되나요? 24? 됐어? 자, 그래 놓고 A6 물어봤거든? 여러분 해설지 한번 보세요. A6은 그닥 큰 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A2가 나오고 2 집어넣으면 A3가 나오고 4, 5, 6 가면 되겠죠. 근데 우리는 A16이면 하기 싫잖아. 우리 뭐도 구할 수 있는 힘이 있죠. 이렇게 생긴 거는 이제 개공비니까 일반항도 구할 수 있잖아. 괜찮니? 자, 일반항 한번 구해보세요. 각자 한번 구해봐. 요거 2개 가지고 일반항 구하기. 방금 설명했으니까. 이건 할 줄 아셔야 돼. 등차 등비. 아까 알파 구해서 변형하고 치환해서 가는 거.
나왔을 것 같은데. 자, 볼게. 자, 변형해야 되겠죠. 특정 상수 알파를 구해서 1-2분의 1에 8이야. 그래서 2분의 1이니까 16이야 라고 할 수 있겠고, am 플러스 1에서 16을 빼고요. 맨 앞에 2분의 1이 있습니다. an에서 마찬가지 16을 뺀다. 확인해도 좋아. 맞죠? 자, 그래 놓고 치환할 겁니다. 너를 bn이라고 치환하고, 그럼 너는 bn 플러스 1이 될 거고, 나는 첫 항이 궁금해. a1에서 16을 뺀 건데 a1이 24니까 너는 8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밑으로 가볼까 그냥? 자, 첫 항이 8이라고 구했고요. 공비가 2분의 1까지 나왔으니까 이렇게 생긴 등비 수열이다 라고 할 수 있겠고, 자, 그래서 이제 a에는 저 16만 넘기면 되겠네. 8 곱하기 2분의 1에 n-1 넘어가니까 플러스 16이라고 하시면 an이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뭐든 구할 수 있겠지. 집어넣으면 되니까. 괜찮아? 그래서 특정 값 일일이 대입만 하지 말고 계공비 일반항까지 구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자, 마지막 내용인데 뭐냐면 얘 제목은 자, 수학적 이름부터 봐라. 귀납법이라고 합니다. 귀납법. 자, 얘는 뭐냐면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증명. 여러분, 우리가 하는 그 증명이라고 한다면 증명은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직접 증명법이 있고 간접 증명법이 있습니다. 간접. 아까 누가 나한테 물어보던데. 자, 증명에는 크게 직접 증명법이 있고 간접 증명이 있는데, 직접 증명법은 여러분 이미 한 것 중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뭐 피타고라스 증명, 이거 도형 증명하는 거 있지. 실제로 얘가 이거이므로 이거고, 얘가 이거이므로 이거이고, 따라서 너는 이거이시다 증명을 해버리는 거지. 그 다음에 근해 공식 증명한다, 이런 것도. 근해 공식도 직접 완전 제곱권 만들고 일반화 시켜서 하는 거잖아. 그런 것들 너희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게 대부분 직접 증명법입니다. 근데 간접 증명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에 좀 원래는 얘인데 얘 대신 이렇게 좀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한다, 이런 거야.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미안해. 명길이가 남학생임을 증명하라. 아니 뭐 얘가 그런 게 아니라 얘가 남학생을 증명하라 한다면 뭐 저는 한 방에 증명할 수 있죠. 야, 너 잠깐 화장실로 와 해가지고 바로 증명할 수 있지만 기분 나쁜 거 아니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도 돼? 나 실수한 건가? 아니 그냥 우리 화장실에서 만나잖아 가끔. 화난 거 아니지? 화장실에서 만나잖아. 근데 어떻게 해도 할 수 있냐면 얘를 여자라고 가정해보자. 얘를 여자라고 가정을 해봤는데 자꾸 모순점이 발생을 해. 여자라면 그래도 머리를 좀 길러야 될 텐데 막 삭발을 한다 그러고 있고, 갑자기 목소리가 막 굵직해지고 나 군대 갈 거야 막 이러고 있고, 뭔가 여자가 아닌 행동들을 자꾸 한다. 모순적인 행동을 한다. 이걸 뭐라고 부르죠, 여러분? 이미 하잖아. 중학교 때 했잖아. 기류법이죠. 대표적으로 기류법. 뭐 할 때 이거 많이 합니까? 루트 2가 무리수라는 걸 증명을 하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루트 2를 유리수라고 가정을 해서 여차여차 해봤더니 모순이 나오네? 무리수가 아니네? 그러니까 너는 무리수야 라고 하는 거잖아. 또 하나 있습니다. 아까 네가 물어보던데 어떤 명제가 참인 걸 증명을 하래. 그럼 막 직접 증명을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네? 그럼 얘를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뭘 이용해서? 그 명제의 대우를 생각을 해서 대우가 참이면 그 명제도 참이다 라고 하는 거. 그 대우법도 있습니다. 대우법. 그 다음에 하나 더가 제예요. 이 두 가지는 주로 언제 배웁니까? 고1 때 여러분이 이미 많이 했습니다. 공통수학 1, 2를 하면서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제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간접증명법 세 가지, 제일 중요한 세 가지를 꽂아라라고 하면 얘하고 나머지 하나가 제입니다. 여러분 수능에는 안 나옵니다. 공수 1, 2가 수능 직접 과목이 아니잖아. 수능이 나온다면 뭐가 나올까요? 제가 나오겠죠. 여러분 근데 수능에서 증명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신도 증명하라 거의 안 나옵니다. 내면 아이들이 그 원흉을 감당이 안 될 겁니다. 뭐 할까? 증명을 해놓고 중간중간에 빵꾸를 뚫어놓고 빈칸을 채우라고 할 겁니다.
아니면 수행평가로 이거 할 거니까 해. 외워서 옵니다. 여러분 전체적인 흐름만 아시면 됩니다. 이해됐지? 요거. 자, 수학적 기납법. 이름도 아주 거룩한데 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도 부를 수 있냐면 자, 저도 어릴 때 그 도미노 게임이라고 알죠, 여러분? 알아요? 도미노 게임 뭔지 알지? 쪼르륵 세워놓고 앞에 거 틱 넘어뜨리면 쫙 쓰러지는 거 있지. 이 도미노 게임이지. 자, 근데 도미노 게임의 원칙은 뭐냐면요. 얘가 쓰러지면 반드시 그 다음 쓰러지고 그 다음도 쓰러진다라는 전제야. 중간에 뭐 하나라도 뭔가 오류가 생기면 도미노라고 부르지 않죠. 근데 다 똑바로 세워놨다고 해서 도미노가 되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맨 앞에 있는 녀석이 뭐야 돼? 쓰러져야 되는 거겠지. 이거야. 자, 뭐냐면 어떤 명제가 있습니다. 자, 요 원리를 한번 봐봐. 명제 Pn이 자, n으로 저 n이라고 하는 자연수 때문에 그런 거거든. 여기다 쓸까요? n이 자연수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자연수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다음이 성립함을 보여라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것이 참임을 보일 때 자, 명제가 참임을 보일 때 자, 정의역은 자연수입니다. 자연수로 해서 꼭 1부터 아니어도 돼. 2 이상 혹은 5 이상 이런 것도 됩니다. 우리 책에 나와 있어. 자, 얘가 참임을 보일 때 다음 세 가지 패턴을 밟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1단계 맨 앞에 있는 도미노가 쓰러진다. 자, 그 말은 요 n자리에다가 최초의 자연수를 집어넣습니다. 이것이 참인 것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자연수가 참인 것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이면 1 넣어서 등식이 성립한다, 부등식이 성립한다. 이런 것들. 만약에 n이 3 이상이면 3을 넣어서 좌변과 우변이 성립한다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게 맨 앞에 도미노 쓰러진다는 얘기야. 이해되니? 자, 그 다음 중간에 도미노가 뭐라고요? 자, 100번째 도미노가 쓰러지면 뭐도 쓰러져야 돼? 101번째도 쓰러져야 돼, 반드시. 1200번째가 있으면 그 다음도 쓰러져야 돼. 자, 이걸 확인하는 겁니다. 자, 2단계는 뭐냐면 자, n이 n자리입니다. n이 k일 때 성립한다 라고 가정하면 자, 근데 여러분 저 n자리에 어떤 임의의 자연수 k일 때 성립한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결국 뭐가 나오면 저 어떤 명제에다가 n자 k 집어넣어서 요게 지금 참이다 라고 하는 식이 하나 나오겠지, 얘들아. 이걸 통하여서 그 다음 도미노 자, 3번 바로 쓸게. 야, 여러분 자연수는 1씩 커지잖아, 맞니? 자, K번째가 성립한다라고 가정을 했더니 어머나 이걸 통하여서 K 플러스 한 번째도 이거일 때도 성립한다 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죠, 여러분? 이게 성립한다라고 했더니 그 다음도 성립한다가 되는 거겠네? 다시 말해 P K 플러스 1인 것도 참이라는 것을 밝혀내면 된다고. 이게 도미노 쓰러진다는 얘기고, 최초로 1일 때 참인 걸 보였으니까 여러분 1이 참이면 이걸 확인했대. 이걸 증명을 했대. 1이 참이면 2가 참이고 2가 참이면 3이 참이니까 뭐 쓰러진다는 얘기했지. 됐어? 이렇게 증명을 하는 방법이 수학적 균합법입니다. 수학적 균합법. 오케이? 자, 지금 무슨 말이죠? 봐봐. 제가 그냥 한번 보여줄게요. 여러분이 알만한 걸로. 자, 수학적 균합법은 크게 방정식과 부등식이 있거든요. 방정식과 부등식. 일단 방정식 하나하고 부등식 하나하고 끝낼 겁니다. 너무 깊이 생각 안 해도 돼. 그 흐름만 따라가시면 돼. 자, 첫 번째. 여러분이 알만한 걸로 한번 가보죠. 여러분 1 더하기 1제곱, 2제곱, 3제곱. 그 다음에 n제곱은 뭐인 걸 알고 있죠? 이거 시그마 k제곱하고 똑같지?
태호야 힘내자.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된다는 거 우리 이미 알고 있죠. 그래서 증명이니까 이미 밝혀진 사실을 제로 다시 한번 증명해 보는 거야. 이거 이해되죠? 이거 성립한다는 거. 자, 이걸 수학적 기납법으로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 증명 PF 이렇게 쓰기도 해. 프루프의 줄임말입니다. 1단계. 자, 모든 자연수에서 다음이 성립함을 보여라. 그럼 저기다가 뭐일 때? 최초의 자연수. 특별한 조건이 없으니까 자연수 1이겠죠. n에다가 1 넣어서 좌변과 우변이 같음을 보여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럼 먼저 좌변은 얼마가 됩니까? n이 1일 때니까 1하고 끝나는 거지. 자, 우변은 어떻게 되죠? 자, 저기에다가 1 집어넣은 거니까 너는 6, 1, 2, 3이 되어서 나도 1이니까 오케이 라고 쓸게 그냥. 아니면 한글로 쓰면은 성립한다. 왼쪽도 1이고 오른쪽 1인 거니까. 괜찮아? 자, 다음 두 번째. 자, 이제 특정한 자연수 n이 k일 때 성립한다라고 가정하면, 자, 요 땡땡땡은 요 땡땡땡을 말하는 겁니다, 얘들아. 실제로 증명할 때 다 써주면 돼. 오케이? k일 때 성립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자, 1제곱, 자, 제가 노란색을 썼다는 얘기는 이 식을 이용해서 결론을 낼 겁니다. 짠, 6분의 k 플러스 1, 2k 플러스 1. 자, 이게 참이라고 지금 가정을 한 거죠. 이걸 통해서, 자, 중요한 순간, 요것만 넘어가면 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내리고 싶은 결론은 우리 머릿속에, 내 머리야, 내 구조. 내가 내리고 싶은 결론은 여기에다가 뭐 집어넣은 것도 k 플러스 1 집어넣은 것도 나오면 된다고. 내 머릿속이야. 내가 원하는 식이 k 플러스 1 집어넣은 거니까 1제곱, 2제곱, 따따따따 k제곱 뿐만 아니라 한 칸 더 가서 k 플러스 1의 제곱은 k 플러스 1 집어넣으니까 보라색 잘 안 보이네. 너는 k 플러스 1, k 플러스 2 도와줘. k 플러스 1 집어넣으니까 2k 플러스 3 됩니까? 요런 식이 나오면 된다고. 그럼 얘는 여기에 k 플러스 1 집어넣은 거잖아. 그게 도미노가 쓰러진다는 걸 얘기한 거야. 근데 이거 가지고 이걸 어떻게 찾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뭐죠? 등식이지. 등식은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눠도 등식이 성립하죠. 이해했지? 나눌 때만 조심하고. 얘 가지고 얘를 만들려면 양변에 무슨 짓을 해주면 되죠? k 플러스 1의 제곱을 곱해주면 되겠지. 미안해. 더해주면 되겠지. 더하기 k 플러스 1의 제곱을 해준다. 너도 마찬가지 해준다. 자, 이제 뭐 하면 돼? 등식의 성질인데 요 우변이 이게 나오기만 한다면 오케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 거지. 안 나왔죠? 나오게 하면 되지. 뭐 해서? 통분해서. 아무도 안 놀래네?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6분의 6 하면 되겠지, 통분해서. 6! 설마 전개 아니야. 뭐로 묶어내라? 공통인수로 묶어냅니다. k 플러스 1. 자, 그리고 여기다 한번 써볼게, 남은 것들. 묶어내니까 너는 2k 제곱 플러스 k. 얘는 뭐가 되죠? 하나 묶였으니까 6으로 해서 하나 묶였으니까 6k 플러스 6 이렇게 되니? k 플러스 하나 묶였으니까 6하고 k 플러스 이렇게 됐어요? 자, 마무리입니다. 그럼 요 안에 있는 녀석을 봤더니 얼추 비슷한데? 그러니까 이거를 풀이는 안 나왔지. 우리 머릿속을 먼저 내가 원하는 목표를 먼저 써놓고 하도 좋아. 그럼 너는 2k의 제곱 7k 플러스 6이라고 한다면 2야 1이야 됐다. 어디 갔냐 2야 3이야 라고 하면 되겠네. 이렇게 됐어? 그럼 너는 인수분해 해서 너는 k 플러스 2에다가 2k 플러스 3이 되었으니까 오케이. 됐어? 자, 그래서 맨 마지막에 요걸 써줘야 돼. 세 번째. 자, 칠판 여기다 쓸게 그냥. 책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는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하는 것이므로 수학적 귀납법에 의해, 이거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다음 등식이 성립함을 증명한 것이다. 이겁니다. 됐어? 자, 여기 수학적 귀납법이야. 우리 책에 여러 문제가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거 한번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흐름만 아시면 돼. 3단계. 자, 하나 더 해봅니다. 이거는 책에 있는 걸로 할게요. 자, 여러분, 부등식을 할 때 이거야. 얘들아, 나는 A가 C보다가 크다는 걸 밝히고 싶어. 부등식 할 때. 이때 뭘 해도 되냐면, 근데 어쩌다 보니까 A가 B보다가 크다는 걸 알아버렸는데? A가 B보다 크다고 해서 A가 C보다 큰 건 아니지. 근데 알고 보니까 B가 C보다 큰 녀석이었다. 이렇게 되겠지. 요거 두 가지를 만족하면 이것도 성립하는 거지. 맞아요? 이해됐지, 얘들아? 자, 근데 이 얘기는 다시 뭐냐면, B가 C보다 크다는 얘기는 B에서 C를 뺀 게 뭐이면 되는 거야? 양수가 나오면 크다라고 한 거랑 같은 얘기죠. 됐어? 자, 요 아이디어 가지고 갈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다음 부등식이 성립함을 수학적 와, 멋지죠?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1단계 뭐라고? 최초의 자연수를 넣어봅니다. 그럼 n이 뭐일 때? 5일 때 성립한 걸 보시면 됩니다. n이 5가 된다면 여러분 좌변은 어떻죠? 도와줘. 2의 5제곱이 돼서 32가 되겠고, 자, 우변은 5의 제곱이 돼서 25가 되는 거니까 좌가 우보다 큰 거 맞습니다. 그럼 맨 앞에 도미노는 쓰러진 게 확인된 거야, 지금. 됐지? 그냥 오케이라고 쓸게, 이렇게. 오케이. 두 번째, n이 k일 때 성립한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됐어? 자, 근데 요때 k 범위는 뭐죠, 여러분? 당연히 저 범위 안에 있는 수니까 5 이상이라고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k일 때 성립하게 되면 2에다가 k 쓰시고 여기다가 k의 제곱. 자, 이겁니다. 이걸 이용해서 다시 한번 요 놈을 이용해서 우리가 나타내고 싶은 결론이 뭐야? 아까도 우리 머릿속을 표현했는데, 어이야, 엄청나죠? 우리가 밝히고 싶은 게 여기에 뭐 집어넣은 거? k 플러스 1. 그럼 2에 k 플러스 1, k 플러스 1. 이거를 밝히고 싶은 거야. 이걸 밝히고 싶은 거야. 이해돼?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건 얘야, 지금. 그런데 자, 그러려면 일단 여기에다가 무슨 짓을 해야 될까, 얘들아? 왼쪽을 맞춰봐. 여기다 무슨 짓을 해야 돼? 양변에 2를 곱하면 얘가 나오겠지. 2를 맞지? 양변에 2를 맞다고 했죠.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2에 k 플러스 1, 2를 곱하니까 2k 제곱이라고 해서 이런 놈이 나와버립니다. 맞아? 아니, 근데 선생님, 나는 얘보다 큰 걸 원하는데 왜 쓸데없이 얘가 나와버렸죠? 아까 A, B, C 이거야. 그럼 이제 뭘 밝히면 될까? 이놈의 자식이 이놈의 자식보다가 큰 놈인 걸 밝히면 되겠지. 이해돼? 야, 내가 너보다가 큰 놈보다가 크면 넌 너보다도 허리야, 큰 거잖아. 너보다 큰 놈보다 크면 내가 너보다 큰 거잖아. 그 얘기 하는 거야, 지금. 됐어? 그럼 이제 누구를 맞짱 떠봐요? 얘하고 얘를 맞짱 떠보는 거지. 뭔 말인지 이해되니? 오케이. 자, 그래서 이 K, 맞짱을 뜬다. 이 K 제곱에서 뭘 빼봐? 요 놈을 빼보는 거야. 이 양수면 얘가 큰 거 맞지? 맞아? 빼자. 얘는 K 플러스 1에 제곱을 빼서 얘가 양수이면 이제 얘가 큰 거 맞아. 자, 계산해볼까요? K제곱 되나요, 여러분? 바로 날아가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2K 되나요? 빼기 1 됩니까? 됐어? 자, 이거는 맞지, 얘들아? 말이 힘들구나. K 빼기 2 빼기 1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K 범위는 얼마죠, 지금? K 범위가 지금 5 이상이지. 그럼 얘가 5 이상이고 얘는 3 이상이니까 얘는 최소 얼마 이상이 될까요? 그쵸. 5하고 3이니까 최소 얘는 15 이상이 되겠지. 됐네요? 그럼 얘는 뭐 15에서 1 뺀 거니까 얘가 뭐라는 게 중요한 거야? 얘가 양수라는 게 중요한 거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를 뺐더니 양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얘가 얘보다 더 크다는 얘기잖아, 지금. 5 이상에서. 그래서 너보다 요거다라고까지 이렇게 줄타기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니?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뭐라고 마무리하면 돼? 이는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하는 것이므로 다음 부등식은 성립한다라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박스가 요런데, 뭐 요런데 빈 박스가 있고 그 빈 공간을 찾으시면 돼. 됐어?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일단은 이런 게 있다 정도 느낌만 가져도 괜찮아요. 직접 선생님처럼 이렇게 증명하는 거는 처음에 좀 어렵습니다. 대신 흐름만 앞에 거 정독해서 한번 읽어봐. 알았지? 자, 수열 진도는 여기까지고 숙제는 제가 단톡방에 올릴 거고 그 다음에 금요일에는 딱 문제풀이만 하겠습니다. 알았지?